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뭐 위험한 인터뷰하면은 그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와 통화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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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동영상과 자세한 사건 개요를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주간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D-Day가 있죠. 10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개그맨 최군, BJ 창현, 연보성, 그리고 철구, 이재동, 이영호와 관련된 군 의혹에 대해서 파헤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빅 D-Day입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과방위 국감 방통위 종합감사에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옵니다. 오후부터 본전인데요.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서수길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서수길 대표가 국회에 2일 연속 스타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인터넷 방송의 적폐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기자 2년 차인데요. 국회의원 300명,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도 다른 자리에서는 모르겠는데 국회 출입기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출입증을 걸고 있는데 함부로 대하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도요. 그런데 이제 갓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꿈나무라고 주장하는 분은 욕설, 막말, 반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욕이 난무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수 진영에는 기존 기성 정치인들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 꿈나무마저 시들시들합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보수 진영, 야당 진영에서 올드보이들의 규환이 있죠. 정말 구시대 정치만 했던 사람들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보수 진영 그 지지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 꿈나무마저 시들시들하고 온갖 냄새가 펄펄 나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대변을 하는 사람이지 그 위에서 군림한 사람이 아닙니다. 쌍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지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뭐 정치 신인을 빙자한 그냥 시청자들한테 후원받고 그냥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나무가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의 사건 사고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부터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까지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청 가가지고 과거 한국노총 위원장을 했던 포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그 서울시청 성사 안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거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신경 쓰지 말고 국감하자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같은 진영에서도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먼저 또 뭐 그 얘기 들으러 많이 뭐 다시 나가셨군요.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김정혜 사건 그 성추행 사건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고 논란의 중심이 됐었는데요. 특히 그 유명 탤런트가, 배우가 이제 자기 친구의 사촌 동생이다 라는 내용인데, 뭐 사망 직전 피해자가 매니저에게 보낸 카톡, 뭐 여자친구한테 보냈던 지인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던데, 모델을 꿈꾸고 있었던데 오창석 씨였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수 SG 워너비의 김용준 씨, 그리고 가수 산이까지 나서면서 벌써 청원자가 30만이 넘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그 가해자가 그 살인범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경찰이 느그적느그적 이런 계산독 18번지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동생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칼을 안 들고 있었다라는 개소리, 희대의 기소를 했습니다. CCTV에 분명히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망보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쓰레기 그 봉지를 버리러 나오는 과정을 전달하고, 이런 내용이 공범으로서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에서 혐의가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경찰이 얼마나 쓰레기급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도 뭐 화해를 시켰다, 개소리랍니까? 무슨 화해를 시켜요? 영업장에 나와서 깽판 부리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지들이 무슨 이혼 합의 판사예요? 경찰이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해서 그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게 경찰이지, 이거 경찰 편 들어주면, 저도 사촌 형제들이 다 경찰 간부급이지만 경찰 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출동해가지고는 영업을 방해하는 깽판을 부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가요? 그 사건 가고 나서 6분 후에 이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참혹했던 상황 공개, 저항하려고 흉기 손으로 잡았으나 충격, 얼굴에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가지고, 얼굴과 목을 찔러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델을 꿈꿔가지고, 키도 크고 상당히 전반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굴을 집중적으로 난자를 해가지고 도저히 가족한테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그런데 우울증 걸렸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란 작자들이, 이런 천벌을 처먹을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자, 강서구 PC방 직원이 살인을 당하며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직원 A씨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은 손님 B씨와 C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와 C씨는 A씨가 일하고 있는 PC방을 찾아가 자신이 이용하려는 좌석이 불쾌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A씨가 사과를 전했지만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두 사람은 다시금 시비를 걸었다. 소동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을 데려가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두 사람은 흉기를 소지한 채 A씨가 혼자 남는 시간을 노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고 A씨는 이에 저항하고자 흉기를 손으로 잡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참혹한 상황에 A씨가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다며 도저히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막을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분명히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가지고 계획적으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했는데, 거기서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법 새우 적 같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나 우울증인데 어쩔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게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감경이 있습니다. 반까지 감경을 해야 된대요. 의무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법원장부터 대법관들이 대가리 받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대가리 받고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질병이 있건 없건,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어린 조카를 아파트에서 던져가지고 살해했어요. 근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자기 조카를 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호 감호 조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대신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그걸 무죄를 줘가지고 사회로 풀어주니 누가 대한민국을 치안이 안정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 인간이, 강서구 PC방의 살인자가, 살인범이, 나 우울증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에 얘기한 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가겠다. 자기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그래도 감형을 받겠다. 법이 미쳐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도 대가리 박아야 돼요. 국회의장부터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가리 받고 국민한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국민들이 촛불이라도 들어가지고 이 감형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이 필요한 거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정당방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는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거지 같은 나라죠. 법치국가가 아니라 쓰레기법 국가입니다. 법을 있어도 지들 맘대로 빠져나가니까 명확한 정당방위 심의위원회를 따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게 해서 법정 증거로 채택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한다면 피고가. 근데 그 외에는 저는 일절에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봤다.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원룸에서 동거하던 동거녀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골에 가서 시멘트로 공구리까지 쳤습니다. 유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가출한 딸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아버지랑 합의했다고 감형이 됐어요. 이런 미친 나라의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나와가지고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관심도 없던 아버지와 합의했다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자간에 부녀간에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합의 보면 그 감형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심신미약이나 이런 합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성폭력 사건이나 살인, 중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방위 외에는
큰 감형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살인자가 우울증 걸렸으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또 나와가지고 누굴 죽여야.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워킹 데드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칼 들고 다니는 살인마들이 길거리를 황보하고 다니는 거는 다 국회의원들과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거 대호각성 대안 만들어야 돼요. 지난 정부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 커뮤니티 내용 칼잡이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강서구 중학생 칼부림 사건의 성인 개입. 2010년도였는데요. 2010년 12월 초에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칼부림 사건에 성인이 개입됐다. 자, 2013년 6월 28일입니다. 말다툼 벌이다 50대 여자에게 칼부림한 50대 남자. 내연관계 맞다 아니다 싸우다가. 자, 지난 2013년 10월입니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해 친동생에게 칼부림 40대 쇠고랑. 자, 그리고 2014년 3월 21일 강서구 이딴 칼부림에 주민들 심장 벌렁. 보름 만에 또다시 피살 사건, 경찰 용의자 검거 주력, 치안 부재 속 잠도. 강서구가 상습범들이에요. 자, 지난 2014년 상대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피해자 인권은 가해자 책임이고 국가는 성자이니 알 바 없다는 구조. 네, 신워렌 버핏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투네이션에서. 그 다음에 2014년 아내 탄원서로 풀려난 폭력 남편 이번엔 칼부림. 예. 그리고 2015년 6월입니다. 대낮 아파트에서 칼부림한 여성. 자, 2016년 1월 12일입니다. 대낮 은행에서 칼부림 1년 전 모욕당한 기억이. 지난 2016년 2월입니다. 강서구 재력가 청부 살해 무기징역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 뇌물로 또 징역형. 자, 지난 2016년 9월입니다. 경찰 도로변 칼부림 30대 긴급 체포. 지난 2017년 9월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30대 직원 흉기 난동 옆 매장 여직원 살해. 올해 2018년 6월 18일입니다. 매물 놓고 다투다 대낮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칼부림. 자, 지난 2011년 왜 몰라봅니까? 3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 살해, 그 남편도 살해. 2011년 지난 동성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형. 동성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는데 27살 신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진짜 쌍욕도 아까워요. 자기 동성 애인을 살해해가지고 유기했는데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나온 겁니다. 이것도 가석방으로 감형받을 수도 있죠? 살인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 지난 2012년 회사 직원 손도끼로 살해한 대표 구속. 자, 2012년 부부싸움 흉기 휘둘러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부부싸움 중에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부인을 살해했는데 7년 받았습니다. 경찰 전 여자친구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검거. 지난 2013년 문자로 이별 통보에 격분 여친 죽이려던 10대 남 실형. 1년 6개월 19살 가해자한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년이랍니다. 그러면 1년 반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술값 더 내라 싸우다 동료 경비원 흉기로 찔러 살해. 지난 2017년 4월 기사입니다. 자, 이렇듯 칼부림 세상입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 화해시켰다라고 개수작을 떨고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국회,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돼야 하는 법원, 모두가 쓰레기인데 이런 살인자들이 칼부림하고 칼 들고 다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2, 3년 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고 뭐 정신과 치료받고 우울증 약 먹고 있으면 감형되는 이 미친 나라가 빨리 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양형위원회에서 그 심신미약 규정을 삭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살인범죄를 저질 것도 아니면서 왜 이 살인자들을 비호하는 심신미약 규정을 계속해서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도 공범입니다. 이 심신미약 규정을 반드시 철폐해야 되고 정당방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당방위 조사위원회, 전문가들, 무슨 법조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결과나 내용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정당방위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심식미약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싹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더 세게 때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 합의를 하면 뭐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사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막 강요를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는 저는 없애야 되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죄는 중형으로 때려야 되고, 다만 합의를 할 경우에는 플러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오히려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감형이 아니라 합의를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다라고, 이런 식으로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이 주범하고 그 공범, 그 동생에 대해서 저는 천벌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부족해서, 인간들이 쓰레기라서, 대한민국이 쓰레기라서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강서구 PC방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부가 쓰레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모델을 꿈꾸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우울증이네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자체가 그 피해자와 피해 부모한테는 아마 씻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신이라도 날벼락으로 내려가지고 이 살인마를 반드시 처벌해주고 다시는 사회에서 행보하지 못하도록 천벌을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연보성 물바지 봉준 육병기.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습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지난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개인방송 성차별성 토론회였는데 지금 조회수가 막 급 올라가고 있어요. 인방계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시원하다고. 역시 유시는 사이다죠. 인터넷 방송계의 사이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하고 뉴커의 유영기 기자가 레전드 배틀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 꼭 보십시오. 한 30분짜리인데 그걸 보시면은 변비가 해결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가 채기가 내려가는 그런 아주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신이 그 장동준 아프리카TV 상무가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TV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구라다이어를 하길래 내가 팩트 폭행을 해버렸죠. 최근에 연보성이 여비제이에게 특정 남성 BJ의 물바지라고 했다. 그리고 파트너 BJ인 BJ 봉준은 여성 BJ와 대화 중에 육병기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이 물바지나 육병기가 뭐냐? 남자의 정액바지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말이, 이걸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바지다.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심각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인데 아직까지도 BJ 봉준과 연보성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의 운영을 책임지는 아프리카TV 상무라는 사람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국회의원회 간의 토론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개선됐다라고. 대놓고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그런 막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제이한테 물바지다. 그래놓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시청자가 그 어머니 물바지 드립을 했습니다. 박광호라고 커맨드 지코를 거론하면서. 근데 거기에서도 웃으면서 그래 물 받는다라는 충격적인 패드립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무난해요. 여성가족부 그 개인방송 성차별 그 토론회의 멤버들을 보시면 다 점잖은 분들이에요. 다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교사분들
다 점잖은 분들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뭐 자율규제를 해야 된다, 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2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점잖으셔가지고, 예, 너무나 점잖으셔가지고 20년째 자율규제만 논의하고 계세요. 성차별, 지금 성차별이 문제입니까?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육병기 물바지 드리블하고 대놓고 여성 게스트한테 반말하고 욕설하고 막말하고 성적 비하 발언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차별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거기 총괄했던 선임 연구관님이 처음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개인 방송의 성차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이 누구한테 폭력으로 맞고 있는데 거기서 욕하지 마라.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미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성차별성 발언이나 멘트나 이걸 하지 말자라고 꽃길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계속 자율규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핵심을 찔러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아프리카 TV 장동준 본부장이 참지 못하고 참전하면서 아주 또 그 배틀이 일어났는데요. 꼭 영상 한번 보시고 유튜브 뉴커 채널의 현장각입니다. 탑에 걸려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장동준 상무 대 뉴커 유유신 기자의 레전드 배틀 참여자들이 너무나 그 전까지는 다 좀 나른해 하셨거든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른해 하셨는데 배틀이 붙자마자 이제 제가 심지어 거기 보러 온 대학생분이 너무나 잘 봤다고 명함 좀 줄 수 있냐고. 그리고 여성단체 관계자분이 너무 시원하게 실체를 제대로 말씀해 주셨다고 막 명함을 주고 응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연보성의 물바지 드립 그리고 BJ 봉준의 육병기 드립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BJ 봉준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해서 피떡갈비라는 5.18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철구가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앞두고 나서 어떤 시청자가 518개 별풍선을 쏘니까 5.18 폭동계 감사합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6개월 정지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프리카TV에서 어떠한 제재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정지시켰다고. 여러분들, 철구가 한 달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어떻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정춘숙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국회의원들,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달 제재를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하시냐, 자료 다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영상 보시고요. 자, 비리 유치원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올 것 같아요. 그냥 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그 협회에서 사단 협회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불법 후원금 준 내역까지 지금 밝혀졌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협회 전 지금 회장인가 누가 뭐 관련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세상이 아니에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우리가 돈도 있고 뭐 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다 정부에서 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 쫄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들고 일어났고요. 교육부도 들고 일어났고 명단 다 공개한다고 사립유치원에 칼 빼든 전국교육청 실명 공개 전수조사. 이제 예전에는 익명으로 공개하고도 막 소송하고 지랄 갑질을 다 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선출직이니까. 일어났고 그래서 뭐 뒷북 행정이다고 지랄 뭐 비판을 받고 있긴 있지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비판이고 이제 그 전국 사립유치원 그 협회에서 이제는 아마 역풍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얘기를 했죠. 조사하겠다. 그리고 다 밝혀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사셨으니까 세상이 바뀐 걸 아셔야죠.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가 있는데 제가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소송 준비하면서 자료 준비해서 개그맨 최군, BJ 창현 자살 퍼포먼스 사건 등 그다음에 철구, 연보성, 이영호, 이재동이 군 연기를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1차 정리는 일주 전에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 요청,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 그게 아니더라도 병무청에 자료 요청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최군이 재검받은 지 지금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재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공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국감 서수길과 철구 그들이 온다. 정말 최고의 역작이죠. 서수길 길. 네. 그가 온다.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방위 국감에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와 팝콘TV 남득현 대표 그리고 뭐 풀TV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이미 뭐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게 날 거예요. 나와야 그나마 좀 고발 봐달라가 할 수 있으니까 배철진 대표인가.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시 반쯤에 나오라고 했나 봐요. 오전이나 오전에는 다른 거 준비해야 되니까 오후 국감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은 제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서수길 대표가 귀가하실 때까지 국정감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이 한 이제 보름 남았는데 철구나 남순이나 커맨드 지코나 문제되는 BJ들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좀 부를 수 있게 간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간사끼리 협의니까. 근데 뭐 굳이 자유한국당에서나 바른미래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구는 이제 그때쯤이면 자대 배치가 될 거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이나 여가위나 둘 중에 하나 간사 분이 합의만 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방이나 여가부 국회의원분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서수길 이제 부르니까 여가위도 서수길을 부를 것 같고 철구나 남순, 세야, K, 커맨더 지코 이런 문제되는 BJ들 봉준, 연보성 소환할 수 있게끔 참고인은 간단하게 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 채택은 철구 같은 경우에는 신태일이나 철구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증인은 고발당하니까 안 나오면 군인 신분에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카풀과 택시. 오늘 뭐 한 7만 명이 뭐 시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카오의 그 카풀 같이 이제 차 타고 하는 그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했다. 근데 그 카풀 제도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합법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6시부터 한 10시까지 출근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로 볼 수가 있겠고 퇴근 시간은 5시부터 일찍 퇴근하는 곳도 있으니까 5시부터 한 8시까지 요 정도인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택시에서 지금 세상이 바뀐 지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한국 사립유치원 뭐 그 협회도 한유총도 세상이 바뀐 줄 몰랐다. 지금 택시 노동조합도 세상이 바뀐 줄 몰라요.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은 무슨 권력자가 문재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 유권자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택시 운전사 다 해봐야 표가 몇 표나 됩니까? 근데 그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 표는 몇 표가 될까요? 택시 파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지할 게 있지만은 명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출퇴근길이 지옥길인지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지옥길에서 고통을 받아도 자기들 생존권을 챙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아무리 택시 노조가
자기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이 어떻게 택시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대도시나 이런 쪽에서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받는지를 알면서 자기들 그 차 막히니까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금이 그냥 허벌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인데 그걸 왜 놓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하시면 택시업계 공멸합니다. 국민들의 어떠한 지지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예. 오히려 카톡 서비스랑 협상을 하는 게 낫죠.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출근 시간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부터 한 8시까지 3시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협상을 하는 게 낫지, 하루 종일 24시간 파업하고 돈 안 벌면 지들만 고생이에요. 지들만 손해고. 영업 택시들은 쉬도 못 합니다. 왜? 산학금 내야 돼서. 대부분 다 개인 택시들이에요. 개인 택시들. 일반 영업 택시들은 월급 받아야 되는데 산학금 다 내야 되는데 그거 못 내면은 큰일 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집회하고 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김정의 성추행 사건, 또 이 사건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 통화를 했는데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야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망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그 사건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유튜브 정치 꿈나무 김정의 성추행 사건 논란. 아까 막 저희 방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 뉴커 기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정치 꿈나무 김정혜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가 김정혜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여과 없이 송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남성 출연자 닉네임 구맥지는 성추행 후에도 웃으면서 장난이라며 넘어가려고 했다. 김정혜는 딸과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정치를 하려고 준비 중인 정치 신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진오랜 버핏을 매니저로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진오랜 버핏과 한 남성은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자제를 시키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장난식으로 웃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지만 몇 명만 이에 대해서 지적할 뿐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듯 평온하게 채팅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에서는 공격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도 문제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한 제보자는 자녀까지 있는 여성과 함께 방송하면서 남성 출연자가 가슴을 만지는데 가만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유튜브에는 김정혜의 자녀들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엄마로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혜 스스로 이러한 성폭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맥진이라는 출연자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치 꿈나무 김정혜는 보수 성향의 정치 지망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했으나 이후에는 대한애국당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있을 시절에 본인이 이제 그 미투가 있었다. 미투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JTBC에 제보를 했는데 취재할 것처럼 하면서 안 했다라고 하면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방을 하더라고요. 뭐 그 미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바른미래당에 있었던 그 미투 사건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걸 다루지 않은 JTBC와 손석희 앵커가 잘못됐는데, 본인 유튜브 방송, 본인 이름을 걸고 후원을 받고 하는 방송에서 자기 지인이 하게 된 성추행에 대해서는 실수다. 그거는 그 가해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난감하거든요. 자기 일 도와주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 그런 성추행을 그것도 방송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미투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지인이 바로 방송 거기서 비판했던 당사자한테 대놓고 많은 시청자 앞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그거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김정혜 씨가 그거를 실수라고 대변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적인 행태고, 그리고 본인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에서 본인이 출연을 허락한 남자 그 출연자가 성추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질 여지가 있는데,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된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지금 미투나 이 성폭력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투쟁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성추행이 괜찮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지. 피해자가 합의 보고 피해자가 뭐 사정 때문에 그냥 뭐 이의 제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가해자라는 분하고 통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방송 시간 때문에 일단 진행을 못 했는데요. 다시 이따가 위험한 전화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하루 종일 그 실시간 검색어, 포털 검색어에 나영석, 정유미, 조정석, 나는 뭔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논란이 있는 줄 알았던데 세상에 나영석하고 정유미하고 뭐가 스캔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와, 이제는 막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석 같은 경우에는 거미랑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려서 조정석하고 가수하고 양지원이라는, 나는 뭐 이분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스피카 멤버였더라고요. 스피카 유니티 멤버. 스피카가 무슨 브루네 걸그룹이라고 뭐 인기를 못 얻고 뭐 해체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스피카 유니티의 멤버로 활동하는 양지원과 사귀었다. 그 루머가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양지원, 조정석과 어이없는 소문의 울분,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그분이랑 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잡아가지고 뭐 이분들도 뭐 소속사나 이런 쪽에서 양지원 씨는 아직 소속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전화 준비하겠습니다. 자, 2부로 가겠습니다. 자, 시사톡시 뉴스까기 스페셜 코너 위험한 전화. 네. 자, 아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시작 때문에 통화를 중단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술자리는 끝나신 것 같은데 다 방송 정리했습니다. 다 가셨나요? 아니,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 아까 그 남자 가해자분하고 통화를 했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예, 잠깐만요. 예.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예. 그거 유신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그 저 장본인 구맥진님이신가요? 예.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전 실수로 한 거거든요. 그 진호렘 버프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키셨나요? 그냥 실수였다? 근데 그건 진짜 실수였어요. 아니, 근데 실수였더라도 예. 그 딸과 아들까지 있는 그 엄마인 김정혜 씨의 가슴을 이렇게 만지셨으면 네. 바로 사과하고 하셔야 되는데 웃으면서 장난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아, 죄송합니다.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영상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저기 유신님. 네네네.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 아니, 영상 자료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하세요. 뭘 그만을 해요? 저기 구맥지는 유신님하고 대화할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구맥진이라는 분은? 이게 본인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실수라는 거를. 아니,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거기 있는 두 분 남성의 정체는 뭐예요? 가수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보세요?
예. 예, 그 두 분의 정체는 뭡니까? 구맥진님하고 그 다음에 또 남성 한 분 또 있던데요. 유신님, 아, 그 정체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유신님 죄송하고요. 조금 이따 내일 통화하죠. 아니, 내일 통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슈가 됐는데, 아, 지금 바빠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저번에도 아프다고 인터뷰 캔슬하셨는데 술 드시고 있고, 네. 뭐 또 바쁘다고 하시고, 뭐 상 치우느라 바쁘신가요? 잠깐만 끊어봐요, 정리하고. 유신님 죄송해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참, 아니, 그러니까 시킨 게 그거예요? 실수였다? 분명히 장난이었다고 분명히 그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아니, 실수였다면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는 술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실수였다. 근데 분명히 영상에는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장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 수습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제서야 대책회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자, 스페셜 코너 위험한 전화였습니다. 자, 2부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박근혜 토론 코너하고 2부의 시청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50, 시청자 의견 받는데요.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문자 배틀 032-323-5549번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는 박근혜 토론. 오늘은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준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칼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가을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깜빵은 왜 이렇게 좀 추운 겁니까? 내가 대통령 시절에 정말 따뜻했습니다. 올림머리를 할 때, 주사를 맞을 때 정말 평온하게 행복하게 있었는데, 아니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여름에도 싸늘하더니 정말 우리나라 이 감옥 복지 문재인은 반성하라. 빨리 전기 난로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유치원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 정치 꿈나무 대한애국당의 이 김정애 씨가 제가 이제 탄핵당한 게 좀 억울하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꼭 저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의 히어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제가 경남 돼지발정제를 다 보급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죠. 일부 몇 개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육계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됩니까? 이건 안 되죠. 국내의 사립유치원은 대부분이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돼지 발정제를 먹은 사람들처럼 매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겁니다. 가짜뉴스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을 모셨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바빠 죽겠어요. 자를 놈이 없어요. 다 자르면 안 된대요. 썰전이나 할까 그랬어요. 부르지 마세요. 바빠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정의로운 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개, 돼지 발정제 처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나라 공교육에 해를 끼친 것이 더 많다. 이번 기회에 영혼까지 탈탈 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을 했는데 그 돈으로 7억 원 가까이를 성인용품 그리고 명품 가방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우리 그 공교육에 기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개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노의 대길이 장혁 씨 모셨습니다. 이것들아, 왜 성인용품도 교육교재야? 그런 거야?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야동 보여줬다고 그러던데 성인용품으로 뭘 실습하려고? 아휴, 큰일 났다. 짝기 형님, 저것들 잡으러 갑시다. 몸값 두둑하게 받을 것 같으니까. 대기라 같이 가자. 언년아, 저것들 다 잡아서 돈 많이 벌어올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박근혜 토론 MB 모셨습니다. MB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거짓말입니다. 꼼꼼하게 챙겼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리가 아니라 꼼꼼합니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은 벌 수 있을 때 많이 모아야 됩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나 꼼꼼하게 억수로 많이 모았습니까? 이재용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나가야 쓰지. 아무튼 비리 유치원은 잘못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가짜뉴스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박근혜 토론 마치고 잠시 후 시청자 의견을 듣는 전화 배틀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순실아. 아니, 도대체 사립유치원이 뭘 잘못했어? 언니, 정말 내가 최대 피해자야. 우리 유라 말 잘 탄다고 이대 보냈더니 그거 갖고 처벌했잖아. 정말 문재인 정부 큰일 났네. 맞지. 우리 잘못 없지. 사다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1, 2부는 뉴스와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지난 11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UCC,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공동 제작사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2부가 진행됩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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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들어보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시사토크쇼 뉴스각이 2부 시청자 의견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문자 배틀 032-323-5549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는 뭐 위험한 전화에서 김정혜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뭐 다른 말 할 줄 뭐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알았더니 실수였다.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대응을 잘해야지. 사과합니다, 자숙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정체가 누구냐니까 밝히지도 못해요. 네, 옆에 진오래 머피님 빼고 남자 두 분이 계신데 정체를 밝히라는데 정체를 못 밝히.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야? 네, 누구야?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각 채팅창에는 그 전화번호가 뜨고 있고요. 팝콘TV에서는 오늘 비담이가 안 왔나요? 비담이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전화번호를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제 길이가 짧아서.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위 여론으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못할 게 그러니까요. 적폐들하고 싸워야죠.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입은 거 알아요? 코전과 코무식이죠? 네, 원래 코무식으로 했는데 그냥 코전과로 하겠습니다. 누가 전과 입범해? 본인이? 자수? 네, 자수. 씨발. 코전과는 전과 이범이다. 코전과는 전과 이범이다. 광주에서 반드시 추방당해야 된다. 코전과는 전과 이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권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입증을 하고 얘기하시라고요. 입증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아니라고 그래요? 코전과는 정상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코전과.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과 없다고 말해봐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전과가 있다 없다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내가 뭘 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코전과님 예를 들어보세요. 야, 너 성폭행범이지? 야, 너 무슨 도둑놈이지? 그걸 일일이 내가 답변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저도 질문을 할게요. 코전과님. 아니라고 하면 자, 들어보세요. 코전과님 전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자료 그 범죄의 경력서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당신도 제출하세요. 예, 제출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자, 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 네,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걸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씨발, 왜 자꾸 도망가요? 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방송에서는 사생활, 도망가요. 회사일, 소송일, 후원에 대해서는 언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쟁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룰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아니, 본인은 지나가는데 기생충이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신경 써요? 본인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당신은 탄물 빨기 위해 태어난 웜. 여기저기 똥, 벌레, 사체에서 살고 있지요. 당신은 영양분 빨아먹기 위해 태어난 웜. 알겠습니다. 오늘 코전과가 또 느낌이 됐나봐요.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그만 좀 해라. 침식되면 큰일 난다, 이놈아. 자, 닉네임 코알몸. 네, 코알몸. 밖에서 DDR 중. 네, 검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거령.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뭐 동덕여대 알범남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나 이런 야외에서 그 알몸 쇼를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텀블러나 그 다음에 트위터에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변태욕을. 여보세요? 정거 있은 거 없어요. 아, 표준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하면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씨발. 아, 그러니까 답변하면은 앞으로 안 물을 거냐고 이 물어회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 얘기해보. 아, 그러니까 얘기하면 앞으로 물을 거냐고 안 물을 거냐고. 아 씨발 앞으로 안 물어볼게. 알았어, 약속했어요. 여러분 다 들었죠? 자, 표준 전과 없습니다. 예, 전과 없어요. 표준 전과, 모범 전과, 동아 전과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졸업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참 궁금해. 뭐야 이건 또? 걱정. 약을 먹어 이놈아. 노래를 부르고 자빠졌어. 전화를 가지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코전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저랑. 답변하면 다음부터 질문 안 하겠다고. 자, 여보세요? 말하는 내가 참 미안하다. 뭐 어쩌라고 노래를 하는데.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이런 오줌 못 싸는 등심이 다 있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닉네임 코질러. 네. 너 진오랜 버핏이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유수님,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감기가 걸린 감기맨입니다. 진오랜 버핏 같은데요? 아닌가? 닥쳐라. 아, 닭 없어요. 치킨 사주세요. 똥꺼! 뭐야? 얘들 또 정신병원에 탈출했어요. 니들 뭐 단체로 탈출했니? 아니 왜 이상해 다들. 오늘 왜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코엘. 네, 닉네임 코창정. 여보세요 나요 코엘. 자, 여보세요? 근데 이상한 애들이 뭐 딴 방에서 왔나봐. 코골다 죽어라 이놈아. 자, 050-2323-5549번. 어디서 좀 이상한 애들이 다 몰려온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신 착란 증세를 보여주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오늘 앞전에 했었던 뉴스 키워드 관련된 발언이 되겠고요. 시사에서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등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꺼져. 연기 잘 지내니? 전화번호 끝자리 28. 여보세요, 나야. 원미서예요. 자, 코창정 원미서 나와. 너 진짜 너무 방해로 고소한다. 여기 안 먹어. 엿먹어? 그래, 원미서로. 끝자리 28. 네. 떠나요. 원미서. 김영사님 초서 잘 써요. 1시간이면 너는. 노래 진짜 개 오져 불러요. 네 노래나 부르세요. 본인 노래나. 근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감상을 했어요. 아, 노래를 제가 잘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약 드세요. 네. 약 드세요. 네, 여보세요? 나 못 살겠네. 코트름. 네. 트름쇼. 네, 여보세요? 마음일 전에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구속이요. 네. 이기적인 본인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하겠습니다. 네, 이기적인 너를 구속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그대를 같이 불러. 네, 원미서 경찰님이요. 네, 원미서 수사관을 불렀어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오늘 좀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승사자요.
너도요. 자, 닉네임 코 반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누구예요? 네, 저기 방송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뭐 켜놨어요? 몰라. TV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네, 끄고 얘기하세요. 네 인생을 꺼버리기 전에. 네, 여보세요. 아휴, 나이가 몇 살 처먹었는데 아직도 피카츄 하고 다니고 있냐? 뒤에 어머니가 보고 있다 이놈아. 응? 행복해? 행복하냐고 그거 하고 있으면. 담배나 펴. 아유, 이런 정신 창난 증세.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근데 왜 자꾸 끊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고품격 시사 토크쇼인데 자꾸 이상한 정신 창난 증세를 보이시니까. 아니, 무슨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냥 뭐 대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자꾸 끊어. 재미가 뭔 상관이에요? 아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 본인도 재미없잖아요.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죠, 본인들은. 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구축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수살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걸리 한 사발이 처먹.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엉덩이 팍팍 끓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그냥 봐주고 있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목소리 아저씨. 이혼했다는데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시청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화 배틀은 050-2323-5549번, 문자 배틀은 032-323-554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팝콘TV에서 사와띠캄님께서 팝콘 5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전에 팝콘 300개 했는데 네. 환불해주세요. 재밌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아, 어디서 쏘셨어요? 팝콘인가 뭐 아프리카인가. 아닙니다. 저 고객님 저 정확하게 플랫폼을 예, 환불을 해드리려면 정확하게 플랫폼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딥니까? 아, 모르겠다고요. 야, 모르면 꺼져. 아니, 모르는데 환불을 어떻게 해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음악 틀면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폭주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자기소개요. 저는 인천에 살고요. 예. 28살. 네, 의견 말씀하시죠. 그냥 아무 의견 말씀드리면 돼요. 뭐 토크할 거? 아니요. 아니, 본인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화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아니, 그냥 뭐 전화한 이유는요. 네. 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 초딩이에요? 이거 중딩인데요? 이것도 못 맞춰요? 자, 닉네임 코중딩. 학교로 연락 갈 겁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가실 건 겁니다. 합의는 없어요. 내가 교장인데? 아, 그래요? 여러분. 자, 구령대 모임이에요. 자, 끝자리가 28님이시죠? 네, 교장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찍혀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찍힌.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앱이에요? 그럼 경찰서도 오셔야 되겠네요. 네. 교장이다, 앱이다. 자, 알겠습니다. 저 경찰서 오셔도 되겠죠? 원래 봐줘서 학교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찰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학부모 손잡고. 장난 아닌데 지금 심각성을 모르시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배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네, 저승으로 가세요. 자, 시사 토크쇼 뉴스 가기 2부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수원에 37이요? 수원에 몇 살이요? 37이요? 37이요. 술 드셨나요? 뭐 말이 발음이 좀. 자, 수화기 가까이 대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예. 큰 소리로 얘기했더니 끊어버리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무슨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 정상인 게 하나 없어. 나만의 허니 돌아서야 하니 맞박에 꿀을 발라보려니까 이게 뭔 정신 장난 증세. 자, 여보세요? 나 닉네임 코허니. 맞박에 꿀 발라. 네 애미다. 아, 그러세요? 용돈 좀 주세요. 내가 네 애미도 임마 애미도 몰라보냐. 자, 닉네임 코앱 어플리케이션 지망생 제작 지망생. 네. 그렇게 하면 면접에 탈락돼. 내가 네 애미다 임마. 안 써요. 삭제. 앱을 삭제하셨습니다. 네. 자, 닉네임 코앱. 네,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 네. 네. 뭐 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사는 몇 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사는 네, 포항에 그 33살이요. 33살.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 큰 소리로 의견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너희 아빠 닮았어요. 아니 왜 아빠를 닮아요? 당신이 뭐라고? 아니, 닮는 거에 뭐 제한이 내 패드립은 아니잖아요. 아버님 닮았다고 내가. 아니 못생겼다 그러는데 아버님 닮았다 그러면 그게 패드립이지. 그럼 본인도 패드립이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패드립 아닙니까? 아이 그게 본인이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 닮았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닮았다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같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 닮았다고요. 그냥. 아 목소리도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야. 뭐가요? 아 본인 목소리가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자, 닉네임 코다른 형제. 아빠 그냥. 자, 닉네임 코다른 형제. 우리 저 DNA 검사 한번 하러 가죠. DNA. 형제요?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코NA. 내가 너희 아빠를 닮았으니까 코NA. 자, 닉네임. 아 존나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는데 왜 전화를 왜 하셨어요? 그럼 본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데. 자, 닉네임 코다른 형제. 자, 병원에서 만나요. 자, 코다른 형제.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버님 닮았어요. 네, 여기 답입니다. 절대 패드립이 아니죠. 네, 여보세요? 닉네임 코에어리언. 아니죠. 코괴. 물괴 사촌. 자, 닉네임 코괴 물괴 사촌 동생.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천에 31요. 부천에 31살. 코강사님이신가요? 네. 예. 짧게 하고. 네. 수기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짧게 하나 제보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네, 소리 좀 크게 하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 유튜브 이제 유신님 방송을 본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네. 그 한 달쯤 되니까 추천 동영상이 막 뜨잖아요, 유튜브에. 네. 근데 이제 관계 없어 보이는 채널에서 유신님 뭐 그 흥분하는 영상 이런 거 편집해서 올리면 그거 저작권인가요? 예, 제 거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리면 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기가 피곤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뭐 바쁜 것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어떤 유저가 뭐 제가 감스트 비하했다라고 허위 영상을 첨부해가지고 올렸길래 저작권 요청해가지고 네. 삭제 처리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 제안 하나만 건의 하나만 하고 끊겠습니다. 네. 그 먹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먹쇼 10만 원 하면은 수수료 떼이고 사드시고 하면은 뭐
사실 그렇게 남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런데도 뭐 5만 원으로 내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10년 동안 계속 10만 원입니다. 아, 뭐 저는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은근히 악플러들이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신음소리 듣고 싶어갖고 네.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 같은 소리 하지 그러면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은 어떤 저기 코강사님 5만 원 내면은 네. 짧게 한다고 하시면 하나만 하신다면서 매번 몇 개씩 네,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말 바꿔서 아니 죄송해요. 예. 교육계에 종사하신 네. 분이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짧게. 자, 빨리 아유, 아이디어만 흥분했네요. 얘기하시죠. 예. 네, 5만 원을 내면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런 건 어떤가요? 꺼져.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뭐, 짧게 하나만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시간은 아직 남아있군요. 050-2323-5549번입니다. 코사모가 전화하게 풀어달라, 블랙을 10만원 후원하세요. 저희 후원 미션에, 사면 미션이 있습니다. 보석 미션. 10만 그 전에는 풀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유영기의 먹샤오리. 자, 010. 자, 010.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010. 아, 왜요? 자, 자기소개하세요. 그 본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지랄을 하더라도 하라고. 막걸리랑 똥이랑 잠깐만 유영기의 먹샤오리. 예, 막걸리 처먹고 지옥에 나가세요. 자기소개를 하니까 뭔 헛소리만 하고 자빠있어. 헛간에다 묻어버라니까 그냥.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저희는 자기소개입니다. 어디 사는 몇 살. 그리고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는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예,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만 전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평생 전화번호니까요. KT 평생 전화번호입니다. 0502가.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뭐 질문이나 의견 032-323-5549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그로가 끌렸나봐요. 다른 방에서. 그래서 코사모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하는 거죠. 네 주특기잖아, 지랄. 코사모 대전의 수치, 대전의 지랄. 주둥이만 열면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주둥이 구속영장 코사모.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이건.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코사모가 풀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 사면 미션 후원하라고 했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대요. 그래요. 계속해서 그 지하에서 꿈틀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032-323-55. 아우, 이 오줌 못 싸는 이 에어리언들을 어떻게 다 쓰면 좋겠어요. 정신줄을 놓았는지. 그리고 코사모 카카오톡으로 욕해도 다 모욕죄가 됩니다. 코사모가 모르는 것 같은데 개인 단톡으로 욕하거나 비하하고 비방하면 다 처벌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코배달. 서울에 25이요. 네, 자, 수화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유신님, 네. 제가 윈터한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윈터님이라고 해주세요. 싸가지 없이. 윈터 몇 살인데요? 너보단 많은 것 같아요. 몇 살인데 그러니까? 너보단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윈터 저 양반이. 자, 윈터님이라고 안 하면 차단하겠습니다. 윈터님 저 양반이. 네. 저를 쥐도새도 모르게 차단을 먹였어요. 잘했네요. 속 좁은 양반이. Congratulations, 차단. 코배달 시기도는 연구 추방합시다. 잘했네요. 아니,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정상인이었는데 어느새 유영기를 닮아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코 배달 닮는 것보다 낫죠. 코 배달은 코사모를 닮았잖아요. 대전의 사모형 수치인데. 닮은 거는 칭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유신님도- 각자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유신님도 코사모 좀 이제 풀어주라고. 창밖에 최근 양반아. 코 배달. 누가 유신을 적폐라고 했는가? 코 배달. 코사모는 밖에서 지랄해라. 채팅방 밖에서. 예, 유신님. 채팅 밖에 남자들. 그러니까 인터야 적폐가 아니라 적폐다 적폐. 또 아유, 들어와서 보나 재밌네. 보네 또. 아이고야. 또 들어와서 또 채팅창 기어들어. 보는 유신님도 맨날 채팅창 보잖아요. 아 나는 이거 진행자니까. 저거. 아 나는 진행자니까 당연히 봐야죠. 이 바야바 같은 인간아. 나도 애청자니까 당연히 봐야죠. 자 아무튼 뭐 코사모 코배달 얘네들 처치하는 데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차단 사유 좀 물어봅시다. 차단 사유를 물어봐도 차단을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차단 사유 이번에 좀 공산당 하겠습니다. 문재인 같은. 자 인간. 코배달님 자 선택하겠습니다. 유신이 좋아 코사모가 좋아? 당연히 사무형이죠. 차단. 역적을 좋아한 거잖아요. 유신이 좋아, 코사모가 좋아, 역적? 네. 이유는 역적입니다. 네. 아니, 코사모가 지금 역적으로 차단됐는데, 역적의 패당인데, 우리가 이쁘게 봐줄 리가 없죠. 역적의 역적은 친구라네. 네, 여보세요? 예, 유수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엔 진짜로. 네, 코강사님. 네, 그 유튜브에서 메시지 차단하면은 네. 영구 차단인 건가요? 다른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임시 300초 차단하고 영구 숨김. 네. 네, 영구 숨김은 아. 풀어줘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아까 생각이 나서 코 배달인가요? 뭐 네. 이제 그 보고 생각이 났는데 이게 실수할 때가 있으신지 전에 헐 한마디 했는데 이게 메시지 차단되는 걸 본 적은 코강사님, 있거든요. 본인이 오래 네. 살아남으려면 제재하는 거에 큰 관심을 네. 갖지 마세요. 아니면 명확하게 저야 뭐 명확하게 저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네. 거면, 예, 저도 네네. 윈터님의 강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예민하게 뭐 그런 거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민하게 뭐 이제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윈터님이 좀 네. 만약에 잘못했다거나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풀어주기도 하고 윈터님한테 쓴소리 하기도 그런 하고 거예요? 있기 때문에 윈터님이 네네. 만약에 윈터님이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만약에 방 관리를 한다면 아마 매니저 자격이 상실될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윈터님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예, 퇴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한 번만 한다고 그러더니 계속 하셔요. 아무튼 저는 매니저분을 신뢰하지만 매니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입니다. 오로지 제가 판단했을 때 계속해서 방관리의 감정에 휘둘린다고 하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매니저 자격을 회수를 합니다. 이 점은 저희 21년째 전통이기 때문에 매니저분이 서운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전 대표적인 인물이 매직파리님입니다. 매직파리님이 매니저를 들였는데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감정 싸움을 하시니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좀 쉬시는 게 어떻냐.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를 해제하게 됐는데 저는 뭐 매니저라고 해도 할 말은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윈터님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강퇴를 했다 그러시면 그걸 캡처를 해서 제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보세요? 배달아. 윈터야. 아니 내가 괜찮다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살자고, 윈터야. 너는 약 좀 챙겨 먹어 코사모랑. 아니 윈터 저거. 세상에 좋아할 게 없어서 코사모를 좋아해 이 변태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에서 배달하다가 말아먹은 거 아니야. 맨날 그 직원들은 일 빡세게 일 시키고 지는 전화 나가고 있고 유시쇼에. 그러니까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같은 인간을 문재인이 훌륭하죠. 지금 박근혜 이명박하고 홍준표 같은 비교하면 인간을, 훌륭해요. 너 같은 인간이 홍준표 코사모 박근혜 찬양하고 같은 있는데 분을 코사모 뭐 집에 박근혜 매니저로 사진 보라고. 있겠구만. 코사모니까 박근혜 사진. 박근혜 민서야, 사진을 이렇게 사람 취급 받을 생각이 흔들며 없다, 민서야.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고배달 한 할아버지가 말했지. 야, 너 뿌락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뿌락지. 말 좀 하자. 아 말하세요. 교수님. 에마 부인에서 말로 출연.
네, 연예계 소식입니다. 유신쇼의 안티, 영원한 안티 코베달이 영화 출연한 과거가 확인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마 부인에서 말로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에마 부인에서 주인공 에마 부인이 타고 있는 말, 이름이 배달입니다. 자, 생긴 게 상당히 우락부락하고요. 못생겼는데요. 하루에 밥도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싼다고 합니다. 네, 에마 부인. 자, 말 좀 하자. 말 많이 하세요. 에마 부인의 말로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시켜드릴게요. 하고 싶다는데 뭐 그거 못 시켜드립니까?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저씨. 네, 예? 아니, 근데, 네, 막, 매니저가, 네, 부당하게 강퇴를 했을 때, 네. 그걸 막, 캡처해갖고 얘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캡처하기도 전에 강퇴당하면 그거 캡처를 어떻게 합니까? 자, 닉네임 코세론. 네, 아저씨, 진짜 유신 그렇잖아요. 아저씨. 잘못한 게 없는데 강퇴를 당했는데, 그래요. 그거 캡처 언제 하냐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강퇴 당했다. 그거 막 기록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시죠.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강퇴를 갑자기 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강퇴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캡처해갖고 신고를 하냐고요. 본인이.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니고 캡처를 하냐?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자, 캡처하는 방법이요. 잘. 이미 이미 와버린 이미자 선생님. 자, 코세론. 그 아저씨의 아역 했던 게 김세론인데, 저보고 유신 아저씨라고 하니까, 나의 소녀. 코세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050-2323-5549번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뜨거운데요. 시사 토크쇼 뉴스가게 2부 시청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문자 배틀 032-323-554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인터넷 방송이죠.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채팅도 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근데 무슨 그냥 술 처먹으면서 막말하고 쌍욕만 하면 그게 소통 방송인 줄 알고, 그건 소통 방송이 아니라 고통 방송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방송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방송 유튜브에다 방송 켜놓고 쌍욕하고 그냥 막장짓 하면 그게 다 컨텐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보세요? 윈터 바보. 반사. 네. 제가 윈터님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자, 코 공격. 네, 윈터 바보 반사. 네. 자, 공격 수가 왔어요. 코 공격수. 네, 공격수. 그래서 윈터님을 제가 수비해드렸습니다. 유신이 윈터 수비. 네, 여보세요? 여기 바보. 반사. 블랙커. 굴절. 스펙트럼. 너희 집 거울. 거울 보면 웃기지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거울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거든. 탄핵 사유예요. 거울만 보면 빵 터지니까 거울 얘기하니까 바로 터지네요. 공격수. 자, 거울에서 참패. 거울 얘기할 때 거울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거울을 하면 꼭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거든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늦게 가네.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시간이 더디게 가네요. 자,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또 홈페이지가 줌으로 바뀌어 있어? 음모예요. 음모예요. 와, 그새 또 업데이트하면서 얘네들은 이렇게 동의도 안 했는데 이걸 바꿔놨네.
나쁜 사람들.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위터가 아니라 윈터입니다. 윈터. 네, 여보세요? 이 똥꼬의 드랍십? 터졌다? 터졌어. 여보세요? 네. 아, 뭐 좀 이어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드롭십이 들어왔는데 터졌어. 내 힘이 세가지고. 케겔 운동이라고 알아? 아니. 케겔 운동으로 내가 폭파시켰어. 잘했지? 나 거의 컨트롤이 이영호급이야. 아니, 그 이전에 그 있잖아요. 아, 터트렸다니까?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또 시간 지나면 전화하고 싶어도 못 하시니까 뉴스 까기가 밤 10시부터 0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여보세요? 시간 지나면 전화하고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뉴스 까기가 밤 10시 방송 소리 줄이라고 이 줄자 찌끄레기 같은.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오산 살고 있고요. 몇 살이요? 이제 나이는 올해 37입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게임 방송 막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이제 유튜브 검색했더니 이제 유수님 방송이 이제 생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방송 보면서 네. 이제 유수님 방송 보면서 이제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해봤고요. 네. 예, 딴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유수님 방송 보게 된 계기도 강서구 PC 살인 그걸 보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수님 방송을 뜨더라고요. 자, 과정은 설명을 좀 끝내시고요. 네, 네. 너무 딴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저는 이게 이제 딴 게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제 생각이랑 유수님 생각이 어떤가 이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고 제가 이제 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제 단지 이제 불만적인 게 청소년 보호법을 이제 뭐 어디서 봤는데 네.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고 네. 소년 보호법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강서구 PC 살인 이것도 이제 뉴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좀 이게 아무리 지금 네.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은요. 네.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거는 소년법에서 감경 사유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처벌하는 법이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신 상실 상황에서 하게 되면 반을 감형하게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네네. 정당방위니까 확실한 정당방위를 제외하고는 감형 사유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보호자가 같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애를. 그래서 너무 어리니까요. 아니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자 중에 한 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보호자는 외출을 가능해요. 그냥 거긴 특수한 교도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걔네들이 독자적인 독립적인 활동을 할 동안 보호자가 같이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아파트나 고층에서 뭐 돌이나 이런 거 터트려가지고 사람 다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벌에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신미약도 없애야 된다. 이거 저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 닉네임 저도 코사족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 동영상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판결이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뭐 성인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인 것 같아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애들도 나이 제한을 없애서 사실상
네, 맞아요. 만약에 이 강력하게. 소년들이나 소녀나 청소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자주 가서 이렇게 챙겨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네네네. 왜냐면 부모의 손을 타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대신 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외출을 한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네. 수 있도록, 부모도 책임이 있으니까 가정교육의 책임이, 그런 혁신적인 그렇죠.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사족이 너무 길어요. 네네. 네. 사족이 너무 길어. 아, 네, 설명이. 알겠습니다. 네, 내가 네, 저기 뭐 죄송합니다. 코 설명충이라고 하려다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코 사족으로 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루.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서울에 24이요. 서울의 24. 닉네임 있나요? 네, 코대출이요. 코 대출이요. 네. 유신님. 네. 아, 윈터는 내가 봤을 때, 윈터님은 내가 봤을 때는, 김정혜 옆에 진호래 멀티 있으면, 유신님 옆에 윈터가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아, 도움이 안 김정의 돼. 옆에 버핏. 네, 유신 옆에 윈터. 예. 도움이 안 돼. 뭐가 항상 도움이 안 돼? 맨날 갑질하고 강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강퇴해요, 진짜. 근데 그건 사실이야. 코베 달린 말이 사실이야,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자, 그럼 한번 유신 코대출. 봐봐요. 자, 코대출 유신이 좋아요? 코사모가 좋아요? 저는 유신님 좋죠. 간첩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네요. 자, 코베달은 신분을 속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코베달은 대놓고 자기는 유신보다 코사모가 좋다. 역적이고요. 코대출은 코사모를 좋아하지만 밝히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척. 그래서 간첩이 되겠죠. 여보세요? 예, 거기 원할머니 보쌈이죠? 네. 아, 예, 여기. 지가 웃기면 어떡해. 아니, 거기 원할머니 보쌈, 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나 원할머니인데 내 이름이 원복실이요. 어떻게 족발로 좀 쳐줄까? 이놈아. 확 싸버릴라니까. 머리를 그냥 두루마지 화장지로 그냥 싸가지고 그냥 변기에 내려버리니까 아주 그냥.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열받네. 그러니까요. 심신미약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심신미약 조항 병원 보호 감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 감옥이 따로 만드는 거죠. 여보세요? 네, 여기 치킨집이죠? 네, 치킨집입니다. 네, 여기 연기백숙 하나 갖다 주세요. 아, 연기백숙이요?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연기백숙! 이기적! 가정교육 못 받은 놈! 자, 치킨집에 백숙 시키면 큰일 납니다. 네. 백숙은 주로 닭도리탕 거기서 해요. 예, 뭐 안동찜닭 이런 데 하는 데서. 예, 치킨집에서는 백숙을 안 합니다. 예, 이게 겹치질 않아서, 그래서 백숙을 드시려면은 주로 이제 닭도리탕이나 안동찜닭집이나 이런 데서 겸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닭도리탕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도리는 자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도리탕은 닭을 조각내서 Yo, check it out. 너는 양아치 양을 먹지, 양을 입지, 양아치. Yo, 너는 동네 김양한테 맞지. Yo, 너는 양아치, 랩도 못하는 양아치. 훔쳤니? 뭐 코미더머니도 아니고 정신줄 놓고 그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닭도리탕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도리를 일본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유 말 중에 도리가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각, 다 자르다. 그래서 닭도리탕 하면 닭을 잘라서 만든 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는데, 뭐 국어 학자나 문학가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닭도리탕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대부분 많이 쓰고 있고. 050-2323-5549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으로 봤을 때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표준어가. 뭐 예전에 뭐 짜장면하고 자장면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짜장면으로 쓰고 있는데 표준어로 자장면이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어고,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쓰는 게 표준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국어학자들이나 이런 뭐 조선어학 뭐 이런 그 표준이나 이런 데가 좀 고지식한 게 있어가지고 원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는 소통을 잘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 문자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자유롭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글이 변화하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패드립, 색드립, 쌍욕 너무 심각한 그런 파괴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가장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도 닭볶음탕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닭도리탕 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판단해서 쓰는 것이지 닭볶음탕이든 닭도리탕이든. 유신님 말대로 하면 앙기모찌는 표준어가 아니죠.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죠. 닭도리탕하고 앙기모찌하고는 다르죠. 앙기모찌는 말 그대로 그 일본 야동에서 비롯된 일본 포르노물에서 비롯된 표현을 악용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표준어가 절대 될 수가 없죠. 표준어가 절대로 결코 닭도리, 그러니까 일본에서 닭이 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겹치잖아요. 닭도리, 닭닭탕이라고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 해봐도 자 도리가 닭이야.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닭닭탕인데 닭닭탕이 뭐야 닭닭탕. 자 여보세요. 여기 거기 중화번점이죠? 아니요 경찰서입니다. 너 잡아갑니다. 웃기는 이 사면발이 같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서울에 35이요. 자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35 의견 말씀하세요. 네.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혹시 예. 그 국정감사 아프리카 TV랑 뭐 기타 탑 플랫폼은 언제쯤 국정감사 하나요? 그리고 혹시 유신님은 나가시나요? 전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국회 출입 기자고요. 10월 29일 날 서수길 대표 확정이고요. 네. 과방위 국정감사 그리고 10월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도 지금 증인으로 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0월 28일은 29 숫자도 몰라. 네, 지금 29일은 무조건 출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뭔 소리예요? 고발당한다니까. 저기 10월 29일은 출장을 이유로 10월 11일 날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10월 30일 여가위 국감에도 나온다고요. 아니 저기 증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29일은 확정, 30일은 나와야 되고요.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당하는 거니까. 네. 잘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유신님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닉네임 코몰라. 네, 알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 주말에는 안 해요. 국정감사가 주말에는 안 하는데 주말을 얘기해서 주말에는 국정감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요리법이 탕이 아닌데 뒤에 탕 붙는 이유가 뭐임? 국물이 많으면 국이고요. 국물이 적으면 탕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여보세요? 헤이 코카콜라. 아빠가? 네. 자, 052-323-5549번입니다. 그 탕하고 찌개도 마찬가지고요. 찌개, 탕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이 많으면 건더기보다 국물이 많으면 국. 국물량이 적으면 탕이나 찌개.
그런 것입니다. 자, 유신님 왜 시청자들한테 통화를 유도하면서 시청자 무시 발언이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 컨셉인가요? 전 유도한 적 없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전화한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응? 아니 전화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도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가 있나? 비정상인 거죠. 전화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죠. 설렁탕은 국물 많지 않나요? 글쎄요. 닭이 보이지 않나 그래도? 삼계탕 보면 닭이 떠 있잖아요 밖에. 국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전화 정업 거지 새끼. 아빠가? 네, 비하니까 일배충인 것 같아요. 닉네임 코배충. 네. 지역 부모 공격 반사 코배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전화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나한테 묻지 마시고 일단 국하고 찌개 차이고 탕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붙여요. 나한테 묻지 마. 탕은 좀 오래 끓인 걸 탕이라고 그러나?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오래 그 국물을 내가지고 끓인 거 설렁탕, 닭곰탕, 삼계탕. 이렇게 오랫동안 바글바글 끓인 걸 얘기. 하여튼 헷갈려. 곰탕도 국물이 많은 듯. 하여튼 그 국하고 찌개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탕은 엿장수 맘대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하네. 그리고 채팅창에 자꾸 반팔로 갈아입으라고 무슨 또라이도. 지금 날씨가 쌀쌀해요. 오늘 안 나오네. 뭔 이상한 놈이 전화를. 아니 지금 날씨가 쌀쌀해요. 바지는 그러니까 하반신은 약간 좀 쌀쌀해도 참을만 한데 위에 상반신 같은 경우에 싸늘하면 방송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옆에 전기난로도 설치가 돼 있고 원래 몇 년간 라지에이터를 썼는데 그 낡아가지고 그 버리고요 새로 전기난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네 여보세요. 전 은비예요. 아유 이게 패드립 얘는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되겠다. 패드립 하는네. 너는 경찰서 한번 와야 되겠다. 너 얘가 쓰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잡았어요. 그 채팅창에 사주 받아가지고 막 테러했던 놈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와 오늘 실적이네. 아까 부모 욕하고 지역 욕했던 얘기인데 가족 거론하면서 잡았고요. 통화 내역 다 확인됐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될 애들은 여기다 화살표를 다 해놓는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 채팅창에서 패드립 날리고 막 가족욕 올렸던 사람 있잖아요. 잡았습니다. 드디어. 여보세요? 참여하실 분들은 소비자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뭔 또라이가 다 있어. 네 여보세요? 어쩔 건데? 아니 고소할 거예요. 전화보다 떴으니까. 고소 왜? 그래 할게요. 날 고소를 왜 해? 끝자리가 36번. 패드립 하셨잖아요. 하고 나를. 가족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패드립 하셨는데 그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은비가 누군데? 알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네요. 제가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언제 전화했고 몇 초 통화했고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유미아는 누구냐 그럼? 봐봐요. 계속해서 패드립을 날리고 있죠? 끝자리가 7736인데요. 7736번. 자, 일단 연락처를 차단을 하고요. 스카이프가 편해졌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드립하고
가족경우 해결하면은 저는 사람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부천 원미서에서 소환하시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은 국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 국하고 찌개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순댓국도 있고 한 엿장수맘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끓일 때는 국은 이제 뭐 콩나물국이나 감자국이나 국물을 많이 말아 먹을 수 있게 떠 먹을 수 있게. 근데 찌개는 이제 국물을 좀 자작하게 적게 해가지고 짭짤하게 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먹는 건데 뭐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구분을 그렇게 하고 안 살아도 돼요. 자, 전화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전화는 여기까지 받고요. 그리고 BJ 원반 소송에 관련해서 변수가 있을 뻔했습니다. 큰일이 있을 뻔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BJ 원반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외장형 하드에다가 옮겼어요. 그냥 이제 복사하기가 아니라 아예 옮겼는데 옮기고 났는데 일부 파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큰일이 났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자료는 이미 백업을 해놨더라고요. 그 BJ 원반 폴더에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소송을 그냥 이제 물론 그 9시간 그 방송에서 7시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사이비 기자라고 방제해 놓은 자료나 이런 건데 제가 영리하게 미리 그 파일들을 주요 파일들을 다 백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행이 안 되는 파일 외에도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점을 남 좋은 일 시킬 뻔했어요. 남 좋은 일 시킬 뻔했어. 그래서 백업을 다행히 잘 해놔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꾸준하게. 문자는 번호 다르네요. 원래 저 문자 번호가 전화 통화하는 전화번호였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 번호는 문자 그 KT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참여 전화는 인터넷으로. 그래서 원래 스카이프가 070인데 070, 060 그 좀 약간 불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KT 평생전화 번호 서비스라고 그 항상 고정으로 번호를 이렇게 해줘요. 입력 자기가 수정을 하게 되면 연결 번호를 수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프가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못 쓴다 그러면 다른 걸 원래는 네이트폰을 쓰다가 너무 서비스가 안 좋아가지고 스카이프로 옮겨 탔는데 네이트폰이 망하더라고요. 결국 네이트폰이 망해서 그 번호 그러니까 근데 0502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환해가지고 그런 번호고 총 번호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무실 전화번호 삼성 전화가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썼어요. 근데 이게 버튼이 제대로 안 눌러주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크게 고장난 건 아니고 버튼 수리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버리지 않고 다시 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화기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자동응답 되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좀 하려고 자동응답 되고 그 다음에 녹취되는 거 녹음되는 거 이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10년 썼으면 오래 쓴 거지. 겉모양은 정말 깨끗한데 오래 썼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문자 보내는 걸로 보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옴. 032-323-5549번이요? 아까 문자 오신 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문자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 프로그램으로 문자도 받을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도 있어요. 시청자한테. 제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번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032-323-5549 번호로. 동물원 없애자는 청원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형으로 큰 규모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방에 막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사이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권역별로 그냥 수도권에 뭐 한 2개 정도, 수도권에 2개 정도, 그다음에 각 뭐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는 있을 필요 없고 거기는 식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역별로 그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서울 하나, 경기도 인천 하나,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충청에 하나, 그 정도 하면 3개, 5개 정도로 통합하는 게 전국에 있는 그런 동물원을 중소규모의 동물원을 권역별로 5개로 통합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는. 놔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영남권에 하나니까 부산 지역 근처에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남은 광주 근처, 그 다음에 충청권은 대전 근처. 지금 대전 동물원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완을 하고 옮겨가지고 크게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 하나, 그 다음에 에버랜드 있잖아. 에버랜드 동물 생각해보니까 경기도권은 에버랜드에 있네. 에버랜드 동물원 하나만 더 규모를 확장하고 더 보완해가지고 경기도권은 에버랜드 하나로 퉁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해 부천에 아쿠아리움이 생겼어요. 거기 동물들도 있는데 일부 욕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동물들한테.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놨는데 막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막 그냥 좁은 공간에다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가까운데 아쿠아리움이 생겼어요. 부천에. 여기도 인구가 한 90만 명이 사니까 오늘은 시청자들은 상당히 붐이 있었는데 후원은 가뭄이네요. 다시 가뭄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바보스 회동이 있습니다. 방송 없는 날인데요. 그렇고 다음 주 화요일은 국방위 병무청, 그리고 목요일 목금토는 고향에 갔다 오고요. 다다음 주 29, 30 월요일 화요일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있어서 편성표 확인하면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공동제작으로 후원 걱정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후원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뉴스과기는 공동제작이니까 저도 한 달에 20회씩 꼭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 코너를. 예전에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서 코너를 반드시 어느 정도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코너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많은. 이제는 뉴스까기는 한 달에 20회는 공동제작이니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걸 마치 본인들이 후원을 안 해도 된다라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쓰레기 마인드고요. 자기들이 컨텐츠를 이용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공짜로만 보겠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하고 공동제작 지원하고는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오로지 유신의 노력, 오직 유신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성과가 아니라. 후원할 이유가 없죠. 그럼 나가요. 네, 꺼져요. 버러지 방송이나 보세요. 그리고 호칭 똑바로 안 하시면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보시는 건 상관을 안 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뭐 후원 안 받아도 되냐 이런 쓰레기 발언은 저는 바로 응징을 합니다. 제가 뭐